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판검사 60명 입건, 법 왜곡죄, 수천억 언급한 허경영에 유리하다. 네, 오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허경영이 이자가 수천억을 써서라도 자기를 수사한 경찰, 검찰을 법적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법 왜곡죄가 결국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경영이처럼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에게 유리한 게 아닐까. 이 자가 이제 수천억을 써서라도 이것은 나는 재산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자 주변에 변호사들이 왜 모이는가. 이 변호사들, 이 허경영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변호사들부터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자가 어제 재판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매일경제에서는 정쟁도구된 법 왜곡죄 판검사 60명이 입건이 됐다. 판검사 60명이 입건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관은 38명, 38명이 입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 준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수사 경찰 검찰을 이제 고소 예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도 이 허경영이 얘기하면서 사건의 처리를 두고 법 왜곡죄를 사용해 불복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거나 여론전에 나서는 경우에만 유리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허경영이다. 사기와 중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의정부지법에 어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한 거죠. 여자가 평소에는 수의를 입었는데 어제는 또 정장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 수사관들과 기소한 검찰을 법 왜곡죄로 전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요게 이제 법 왜곡죄가 결국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허경영이 같은 자, 요자,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재산이 많다, 수천억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수천억을 쓸 수 있을까요? 이자가 재산이 뭐 수조 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측근들의 이 가족들까지 다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이런 제보가 오는 거죠. 그래서 389억이 추징 보전되고 모든 전 재산이 이자가 추징 보전된 가압류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변호사를 35명, 그리고 법무법인 8개,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죠. 27명, 이제 뭐 17명까지 줄었다. 그는 또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의 최측근들, 요 최측근들의 이 가족, 그리고 차명 계좌까지 싹 다 조사해가지고 돈줄을 끊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줄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도들은 현금을 갖다 줬다. 현금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갖다 줬기 때문에 현금 추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효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 측근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허경영 측근 집에 금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들을 더 무섭게 심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이 박효숙님 미국 전 판사 사망 사건, 이 지금 미망인이죠. 박효숙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금 미국에서까지 네, 이 허경영 변호사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가압류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택 그리고 은행 계좌, 거기에다가 모든 이 또 연금 계좌까지, 그러니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 네, 이게 웬만하면은 자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힘을 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오원복 선생님도 네, 분신 자살하겠다. 네, 땅을 파서 아예 나를 묻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가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런 분이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네,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시각 문제를 또 다루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도 다루더니 경찰에서도 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치밀하게 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청문회, 심지어는 저는 3년째 검사가 4번 바뀌면서 보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아주 진짜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겪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칼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이 요리사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음식을 먹는. 네, 그런데 이게 강도한테 들어가면은 이 칼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 왜곡죄, 뭐 재판 소환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계속 당하는 거고, 허경영이처럼 나는 자산이 많다, 나는 재산이 많다,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수천억? 그 얘기 듣고 이제 변호사들이 막 벌떼처럼 덤벼들겠죠. 변호사들을 호객행위하는 게 아닐까, 요자가. 네, 사실상 호객행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자,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요자, 그리고 슈카이브 김태강이, 그리고 저 한학자 이만희, 정명석이, 요런 자들, 네, 아주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박명호 요런 자, 돌나라. 그래서 요런 자들을 비호하는 자들, 요런 자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족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린공감TV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 사건을 폭로했는데, 이제 후속 방송이 다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짤방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론이 강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 허경영이 이자가 지금 1년 됐어요. 구속된 지가 1년째입니다. 횟수로. 근데도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자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네, 요게 이제 집행유예 3년 기간, 요걸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돈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이게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악한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 편에 서서 강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